여기서 이제 그 도덕경의 그 한 장, 그리고 천부경의 한 자를 들어가기 이전에 이 노자라는 양반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예, 이 양반은 그 출몰연대가 정확하질 않아요. 선대에 먼저 나왔던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출몰연대가 부정확하고 대부분 돌이켜보면 신화적인 게 되게 많아요. 찾아보니까 초나라 출신으로 공자와 동시대인 춘추 전국시대 말기에 살았다 이렇게만 나와있고, 도덕경으로 말미암아 도가의 창시하다 불고, 도교에 대해서는 이 노자를 신격화시켜. 우리는 도교가 아니야. 그래서 이 도교에서 노자를 불리기를 대상노곤이라 하고, 신선으로 숭배하기에 도덕천존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이 인간을 받들어 모시고 있어, 신을. 우리 현상에도 그렇잖아. 자기한테 뭔가 좋을 것 같으면 신격화 시켜갖고 받들어 모시는 허경이 넉빠진 이들이 많고 정신 나간 이들이 많잖아. 왜 허경이 넉빠졌을까? 거기에 따라가는 이들 참 가슴 아프죠. 사기 신한 노장 열정에서의 본명은 이 자는 담이라고 나옵니다. 누가? 노자가. 도교의 대상노곤 전설에는 이 씨라고 나오는데, 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려 어머니 뱃속에서 80년을 태아로 있다가 태어나서이고, 태어나자마자 오얏나무를 가르치며 이 나무를 나의 성씨로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해서 그 본명은 이씨라 이렇게 전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은 오얏 이씨가 되었고, 성장하면서 귀가 컸기 때문에 이름은 귀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라 불린다는,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모두 신화적인 거예요. 신화적일 때만이 신비함으로 인해 갖고 그가 남긴 저서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보통적으로 보면 신화적인 게 없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또 중국 설화지문 태평관계에 따르면 본명은 이중이, 자는 배경으로 초나라의 고현 고긴리 출신으로 약 200년 전으로 살다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시대에는 아마 글이 살았음이 가능해요. 이거 출몰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는 아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찍 빨리 죽었어. 전쟁에서. 팔팔한 청춘주의. 왜? 윤회를 통해 현 시대를 와야 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방편을 써서 젊은이들을 빨리 잡아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전쟁을 통해서만 그래야 하는 것인가? 그게 참으로 쓸쓸한 것이죠. 현대에는 노자의 성이 노씨라는 설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는 일도 있어요. 춘추 시대에 노씨성이 있었으나 이 시성은 춘추 전국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까지 파고 들어가는 식지한들, 학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노자의 본래 성은 노씨라. 배일에 가려진 인물인 만큼 노자에 대한 기록은 매우 부족한 모양입니다. 고대에는 노자로 추정되는 인물도 많았다. 한편 초나라 출신인 노자는 주나라에서 도다 관장을 지났을 때 어느 날 노자의 가르침을 받으러 공자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자는 노자에게 예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때 노자는 훌륭한 상인은 물건을 깊이 숨겨 아무것도 없게 보이며 군자는 덕을 지니되 모양새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하였소. 즉 예를 빙자한 교만과 위선을 버리라고 말했다.
그때는 그 시대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편이 무엇인지 모르면 나를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리키겠어?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진정 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 그 진정한 행위를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무질서 속에 질서가 보이는 것이 뭐예요? 자연입니다. 우리의 자연이에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질서와 그 규칙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무질서 속의 질서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노자와 공자는 서로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남겼는데 노자는 공자에 대해 위선자 같다고 비판하는 반면 공자는 노자를 가리켜 용처럼 변화무쌍하고 감히 접할 수 없는 인물이라 전했다. 이게 두 양반이 그 유교와 유가와 도가에 나타나는 일면인 것이죠. 인의지 예를 우선으로 하는 유가, 무의자야 무라일체를 상대적으로 우선하는 도가. 자, 내가 우리 이 도량에서도 가끔 공부하는 내 제자들에게 잘한다고 어깨 두들겨주면 확 대바라집니다. 며칠 안 가서. 착각을 해요. 정확히 일어납니다. 공부 못할 때 눈길 하나 주지 않고 호되게 내치면 정신 차려요. 물론 때로는 잘한 적에는 잘한다고 해야지만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얘기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걸 많이 먹으면 대바라져요. 자기 일 못해요. 그것은 노자냐 공자냐 나는 여기서 무엇을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노자가 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공자가 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후 노자는 은신하였고 소를 타고 다니면서 소와 대화를 나누며 한곡간을 지난 무렵 문지기인 윤희가 가르침을 간곡히 부탁하니 오찬자로 된 책을 전하였고 이것이 오늘날에 전해오는 노자의 도덕경이라 이런 설이 있다고 찾아보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춘치 말기요 한국관이 지어진 시대는 전국시대, 진나라, 효공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에 사람은 후세에 창작이 된 것 아닌가, 연출이 된 게 아닌가. 원래 신비주의는 신비함을 낳아요. 어떠한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은 후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들은 가만 놔두십시오. 그게 무의입니다. 무의는 알아서 스스로 다 처리를 해줘요. 이게 무의인 것이지 다른 게 무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부 학자들은 노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주나라 왕실 문서에 전해지는 처세질 몸집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뜨는 것이죠. 지금 현 시대에는 그 유튜브 촬영과 모든 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볼 수 있겠죠. 그 시대는 없었다는 얘기죠. 또 노자가 서쪽으로 떠나 인도에 도착해 펼친 가르침이 불교가 되었다고 이른바 노자 화오설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시기에 퍼지기도 했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교의 도사들은 이를 가지고 자신들이 불교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를 삼았고 불교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청정, 법, 행경이라는 위경을 지어 공자는 유동보살 환생이고 노자는 가사보살 환생이라는 삼성 화연설을 주장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참 대단한 것이죠. 나의 가르침이 이만히 훌륭하다는 것을 애써 표현하러 들고 있다는 얘기를 말입니다.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에서 기원전 221년까지로 이렇게 찾아보니 나와 있고,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는 제자박가 백가쟁명 시대였다. 제자백가는 여러 학파와 많은 학자들의 뜻이고, 그러니까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명가, 병가, 종행가, 음양가, 작가, 농가, 토도가 등의 그 백가들이 100여 개나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공자와 맹자는 유가의 인의지혜를 중요시했고, 노자와 장자는 도가의 무의자연이었고, 상한과 한미자는 법가의 법치주의였고, 그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한 겸해 네 가지 사상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또 어느 한편에서는 이 묵가의 묵자와 예수의 사랑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2500년 전의 묵가, 2000년 전의 예수.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설을 내놓은 이도 있는 것이죠.